아임사 교육에서 느낀 장점이라고 생각한 거는 정말 개개인이 겪는 관계에서의 어려움과 생활 속에서의 이 힘듦 같은 케이스를 굉장히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명상을 오랫동안 하고 제 내면을 바꿔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명상을 처음 배웠을 때는, 수행을 처음 배웠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수련법이 내면을 바꾼다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온갖 수련법들을 다 해봤거든요. 뭐 호흡 명상도 하고 이미지 명상도 하고 촛불 명상도 하고 뭐 몸으로 하는 명상도 하고 온갖 종류의 다양한 명상법들을 해봤는데, 그거를 할 때는 집중을 하거나 이미지를 느끼면 뭔가 변화가 있는데 관계가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내면이 근본적으로 생각이나 감정이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똑같아. 내가 조금 피곤해지거나 뭐 이익이 걸리거나 그러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바뀌거나 예민하게 바뀌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저도 처음에는 많이 되게 의문도 들고 좌절스럽게 됐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수련법들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주로 하나밖에 안 하거든요. 그냥 아나빠나사티라고 하는 호흡을 알아차림하는 수련만 하고, 그 수련이 아니어도 자기가 그냥 익숙하거나 편안하거나 즐길만한 수련들 있잖아요. 그 수련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온갖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보면 낮에 있었던 일들 중에 불편했던 일들, 또 피하고 싶었던 일들, 좋았던 일들에 대한 집착이나 거부감이나 분노나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제가 꾸준히 이렇게 알아차림을 해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서 여기 안에서 부대껴 보지 않으면 내 상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 중에 느꼈던 집중이나 고요함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은 좋은 거를 보는 거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개념이지, 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명상을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평가 이런 것들이 다 묻어 있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나도 그 사람에게 어떤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도 어떤 집착이나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이니까, 아,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왜곡된 관점을 내가 바꿔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바꿔서 해야 되겠구나. 이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명상 시간에 내가 알아차림을 해서 떠오르는 생각, 감정을 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 또 이 조건 되면 이런 말과 이런 반응이 나오는구나를 알고, 그 다음 날은 같은 조건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저한테 너 때문에 이거 안 됐잖아. 그러면 제가 그전에는 알아차림이 안 될 때는 비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내고 서로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명상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면 내가 불끈하고 버럭하고 하는 걸 봤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 기억을 떠올려서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그때 다시 반응하는 방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지 끝까지 들어보자.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이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충분히 느껴보자. 그러고 나면 일단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방어에 대한 마음이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일단 가라앉거든요. 그러고 나면 느껴져요. 이게 내 문제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상대도 그런 관점이 나랑 비슷해서 나랑 이렇게 부대끼는구나 느껴지는데,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건 뭐냐면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그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어쩌지는 못해요. 그럼 남는 건 저만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저는 이거를 어떻게 소화해서 긍정으로 승화를 시키거나 최소한 중립으로 만들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는 저는 중요하지 않게 바뀐 거예요. 대신 이 상황에서 제가 멈추고 바라봐서 옛날의 습관대로 가서 또다시 싸우고 대립을 하고 각을 세울 건지, 그걸 원하지 않는 건지를 일단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명상을 통해서 주어졌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관계는 이 사람은 어떻든 간에 이 사람과 평화롭게 소통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면서 지내고 싶다는 이 마음을 계속 선택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저의 마음을 얘기해줘요. 저는 이거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에 머무르고 싶지는 않다. 내가 부족하다면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제안은 해주고 싶다. 근데 그걸 상대가 바꿔줄지 안 바꿔줄지는 상대의 영역이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집착은 없다. 하지만 서로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거나 상대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무비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듣는 거는 나에게 필요한 것 같고, 나는 그걸 통해서 평화와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나는 이렇게 풀어가고 싶다라고 나는 말을 해줘요. 그랬을 때 진짜 많은 변화가 왔었거든요. 그럼 선생님 진짜 어떤 상황이 오건 누구를 만나건 어떤 조건이 되던 내 마음이 평화롭고 담담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부족해서 놓칠 때가 있지만 그 속도, 돌아오는 속도, 알아차림을 해서 균형을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알아차림을 놓치는 그 순간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순간에 모든 대상에게 그렇게 알아차림을 못해서 놓칠 수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100번 놓쳤던 거 50번 놓치고 그 다음에 강도가 100만큼 거칠게 놓쳤던 것들을 50만큼 부드럽게 놓친다면 저는 무조건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족한 면이 있고 놓치는 게 있지만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더 유지를 하고 반응 속도를 늦추면은 저는 모두에게 선순환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실제 아임사 교육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누어져요? 우리 학생들은 일단 포맷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제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분노라는 주제가 있다. 그럼 제가 분노에 대한 명상 강의를 좀 해줘요. 그러면 학생들이 일상에서 느꼈던 분노에 대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는 언제 분노하냐면요. 뭐 집에서 뭐 음식을 만들거나 청소를 하는데 나는 어제도 했는데 오늘 또 나보고 하라고 했을 때 저는 화가 나요. 아니면 저한테 당연하게 너가 그걸 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게 화가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화가 난 이유가 너만 한다고 해서 화가 난 거니 아니면 청소가 싫어서 화가 난 거니 이렇게 몇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은 자기만 한다고 하는 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손해본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착한 일 하면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어땠냐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칭찬 받을 때 제가 너무 행복해서 자주 했었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혹시 나 안 봐주나 니까 기대도 많이 했었죠. 그러면 너가 지금 뭐 가사를 할 때 화가 나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가사가 싫은 게 아니고 칭찬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해서 힘든 거니? 라고 물어보면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너가 청소를 싫어하는 건 아니네? 가사를 하는 게 문제는 아니네? 그건 저도 깨끗한 거 좋아하고 저도 뭐 같이 요리해서 먹는 거 좋아하는데 나만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거나 또 상대가 나를 배려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면 좋겠는데 나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인정을 해주면 문제가 없다. 근데 인정만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나만 하는 게 왜 이익인지를 한번 따져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상이나 수행을 하는 사람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한 원인을 짓는다, 선한 까르마를 짓는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운동을 잘하려면 과거에 뭘 많이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기르고 유연성을 기르고 지구력을 기르고 이걸 많이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운동을 잘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마음이 평화롭고 싶으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자유롭고 싶으면 난 뭘 많이 해야 될까요? 타인한테 그렇게 해줘. 맞아요. 내가 자유롭고 싶으면 타인을 대하는 마음을 늘상 자애로운 마음을 많이 반복하면 자애로운 마음이 훈련이 돼서 나는 어느 순간에도 자유롭게 바뀌어 있어요. 그다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남들에게 유익함을 많이 주면 돼요. 그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거나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에너지를 쌓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가 받고 싶은 게 있다면 그에게 너가 받고 싶은 것을 먼저 줘라. 그게 이제 성경에도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베풀라는 얘기인데 사실 명상도 똑같거든. 그건 원리가 내가 남에게 하는 것이 결국 내가 나에게 하는 것과 100%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내가 많이 하니까 손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해를 많이 듣고 여러 번 듣고 실제로 적용을 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냐면 나만 이래,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내가 베풀어준 호의에 대해서 겉으로 표를 안 내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도 갚아서 나도 좀 더 하고 도움을 줘야지 하는 그 마음의 빚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를 도우려고 해요. 근데 내가 한두 번 하고 생색을 내잖아요. 그러면 아유 그럴 줄 알았어. 넌 그런 식이니까 나도 너한테 계산적으로 대할 거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가 계산적으로 대해서 서로가 퍽퍽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꾸준히 하면 우리는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배려를 하고 있고 나도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갚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갚아요. 굉장히 놀랍게도. 그래서 이 인과 원인에 대한 결과가 항상 자신의 행위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만 그렇게 해보라고 해요. 그게 명상 강의를 통해서 네, 맞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관점을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실제로 삶에서 이 맞아요. 이론대로 네. 적용을 해보게.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해보게 하거든요. 일주일 있다 그걸 해봐서 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가 처음에는 뭐 피해의식이다 아니면 나만 해서 남들이 뭐 바뀔까 나만 괜히
호구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일단 행복해지는 걸 많이 느꼈다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어느 순간에 에너지가 이렇게 차오르니까 그들이 나에 대해서 배려하는 걸 느껴서 선순환이 된다는 걸 알아서 계속 바뀌었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선생님의 역할이 그들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는 선생님의 역할이고, 행위 자체를 선생님이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그들이 행위할 수 있도록 모티베이션을 주고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같이 참여를 해서 체크해 주는 거. 그래서 저는 선생님과 학생의 역할은 페이스 메이킹 관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하면 컨디션 좋을 때는 막 뛰고 싶잖아요. 그럼 막 뛰면 나중에 퍼져서 못 뛰거든요. 그럼 코치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초당 뛰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약간 늦춰야 돼. 페이스 조절해 주는 거죠. 그리고 조금 가면 너무 지치니까 뛰기 싫잖아요. 그럼 또 안 뛰면 기록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힘들어도 조금 더 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코치예요. 학생과 선생님의 역할은 페이스 메이킹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다들 머리로 이해도 잘 하시고 다들 똑똑하시잖아요. 맞죠? 근데 꼭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아임사에 와서 강의를 듣는다거나 피드백을 듣는다거나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테드 강의를 보면요, 그 테드 현장에서 연사 제일 가까운 곳에서 강의를 들으면요, 그 참여비가 한 1억 된대요. 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테드 강의 다 무료로 유튜브에 있잖아. 근데 그걸 1억을 내고 듣는다고? 왜 들을까 하면 질문을 던져보세요. 거기에는 제가 볼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똑같은 컨텐츠를 듣는데 현장에서 직접 들었을 때 느껴지는 감동과 깊이와 터치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어떤 강의를 무료로 듣는 것과 유료로 들었을 때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제가 베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은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유료로 듣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유료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료로 듣는 사람들은 외부 의식에서는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내부 의식에서는 어떠냐면 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이 혜택을 누리고 있구나. 그럼 나도 그에게 페이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호의적인 마음을 받게 돼 있어요. 일이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돈을 직접 내고 배우는 거예요. 아임사 강의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예전에는 이 교육한 강의 내용을 유튜브에 다 올려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올려요. 이유가 뭐냐면 올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1시간 반짜리 강의를 올려줬더니 아무도 클릭을 안 하니까 오히려 아임사의 유튜브가 배제되는 아주 아이러니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편집을 해서 조금 짧게 사람들이 좀 소화하기 편하게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아임사에 와야 된다, 뭐 이 얘기는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아임사든 어디든 현장에 가서 내가 직접 돈을 내고 듣는 게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으로 선생님의 실제 피드백 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세요? 소크라테스는 산파술이라는 방법을 많이 썼대요. 그 산파가 아기 낳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산모가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산파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져줘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아까 말한 미움의 문제, 분노의 문제를 얘기했다면 저는 너 미워하면 안 돼, 분노하면 안 좋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분노를 했냐고 제가 물어봐요. 그럼 자기 입장에서 분노한 상황과 정당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서 분노했다라는 게 분노의 인과에 맞는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맞는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비도 오고 짜증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비가 오는 것과 짜증은 인과관계인가 원인과 결과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하죠. 비 오니까 꿉꿉하고 짜증나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연하지 않다. 왜냐하면 비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럼 비 오는 게 짜증이 난다라는 건 어떤 학습과 경험에 따른 임의적인 선택이지 비가 온다라는 원인이 짜증이란 결과를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내가 비가 오는 게 짜증이 난다라는 거는 어떤 학습과 경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던져보세요. 맑은 날씨나 비 오는 날씨가 내 기분을 만들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학습돼서 그걸 믿고 쓰는 거예요. 그럼 날씨는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날씨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도록 학습되었는지 이해가 되냐고 물어보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날씨가 통제가 안 된다면 제가 기분 나쁘다고 하면 저는 날씨에 따라서 맨날 기분이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할 건데 자유가 없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대요. 자기도 날씨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대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땠어? 날씨에 이렇게 반응해라고 자동화된 학습된 프로그램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쓴 거잖아요. 이걸 알면 이 학생은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비가 와도 기분 나쁘다라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고 어떤 학습과 경험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알고 알아차림을 하면 비가
비가 와도 기분이 나쁠 건지 아닐 건지는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져주고 그 학생이 답을 했을 때 모순을 스스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파술처럼 그런 질의응답 방식을 많이 써주는 거죠.